원래 이 댁이 침대 옆에 이게 있었어요. 이런 라탄 수납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불들을 이 크기에 맞게 접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손님용 이불은 손님 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베개 커버라든가 침대 커버. 자, 이거는 여기 침대 밑에 서랍이 있죠. 침대에서 사용할 거니까 침대 발 밑에 라탄 수납 가구에, 침대에서 사용할 베개 커버니까 침대 밑에 서랍에 이렇게 수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의 제자리고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아무리 물건이 몇 개 없어도요, 이거 찾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죠. 이게 맥시멀 라이프라고. 진짜요? 저렇게 옆으로 적어놓고 왜 오셨어요? 소미쌤이에요. 제가 이 댁을 방문했을 때 쭉 둘러보고서 고객님은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정리를 안 하고 사셨던 분이 아니에요. 많은 정보를 보고 구석 어느 한 것도 빼놓지 않고 정리를 다 시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댁이 그런 댁이에요. 자, 안방 공간 손님 방으로도 쓰고 엄마 방으로도 쓰고 고등학교 학생인 딸방, 주방, 발코니 모든 공간이 정보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리는 물건을 버리고 수납 바구니에다 종류별로 담아서 라벨링 해 놓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집 정리를 할 때는 첫 번째, 공간의 용도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의 용도를 정했다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을 할 건지에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거예요. 그 물건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로 중요한 건 적절한 가구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수납만을 위한 이러한 가구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고객님을 위해서 반드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준비하는 과정에 고객님께서 선생님 컨설팅비가 다른 데보다 너무 비싸요 이러면서 계속 깎아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저도 좀 남아야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깎아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반 정도에 걸쳐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첫날 딱 끝나고 나니까 남편분께서 대박 이러시더니 원래 내기로 했던 컨설팅비보다도 더 많이 30만 원이나 입금을 더 해주시고, 또 컨설팅이 다 끝났을 때는 아내분께서 20만 원을 더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건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비싸다고 그런 말이 죄송하다고. 왜냐면 이분은 모든 정보를 보고 안 한 게 없으셨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이 가치를 더 잘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물건이 뭐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안방 공간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냐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쳐서 그래요. 옷장은 있어요. 옷장은 있는데 옷장이라는 곳은 옷을 걸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쵸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한절기 때마다 옷을 체인지에서 걸고 지나간 계절을 리빙박스에다 접어서 수납을 하면 계절의 변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옷을 제때제때 꺼내지 못해서 있는 옷도 제대로 찾아 입지 못하는 고려장 수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댁은요 걸어는 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안방이란 공간이 이렇게 됐냐면요, 옷을 걸어야 하는 공간에 보세요. 뭘 해놨죠? 맞아요. 이불을 거는 입거리가 있어요. 집이 엄청나게 넓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한국
한국식 구조에는 이러한 수납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더 편리하게 수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걸어야 할 공간에 이불을 걸다 보니까 침대가 나쁜 배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누워서 방문이 대각선으로 보이는 배치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우측에 어떤가요? 이런 비키니 옷장들을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걸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문에 이렇게 옷을 걸어놨죠. 자, 이 공간에서 가운데서 이렇게 잠을 자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까? 그래도 남편분 피곤하신지 밤에 잘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침대가 좀 프레임이 좀 상당히 과해 보이죠? 네,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침대를 옆으로 돌려서 배치를 하자고 제안을 해드렸더니 이번 참에 침대도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꼭 안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리고 이불은 어디로 갔냐면요, 원래 이 댁에 침대 옆에 이게 있었어요. 이런 나탄 수납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불들을 이 크기에 맞게 접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손님용 이불은 손님 방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베개 커버라든가 침대 커버, 자, 이거는 여기 침대 밑에 서랍이 있죠. 침대에서 사용할 거니까 침대 발 밑에 라탄 수납 가구에, 침대에서 사용할 베개 커버니까 침대 밑에 서랍에 이렇게 수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의 제자리고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예요. 아무리 물건이 몇 개 없어도요, 이거 찾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죠? 이게 맥시멀 라이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침대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옷장에는 아빠 옷 이렇게 쫙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컬러별, 이거 엄청 신경 쓰시거든요. 아니요, 컬러별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이 옷을 입느냐예요. 자, 이럴 때는요,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시면 굉장히 좋아요. 위에 공간은 앞에가 오픈이 되는 의류의 4계절을 수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와이셔츠, 남방, 재킷, 뭐 양복, 점퍼 이런 거 오픈이 되는 거. 그럼 내가 오픈이 되는 옷을 찾을 때는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별이 아니라 용도별로 나누어서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은 양복을 입어야겠다. 그럼 여기 저렇게 꺼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공간은요, 앞이 막힌 거,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입는 옷이죠. 티셔츠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아래 공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바지만 모아서 수납을 했어요. 그리고 우측에 두 칸은 당연히 아내분의 옷이 들어갔겠죠. 여러분이 정리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 왜 안 되냐면요, 우선순위를 안 정하셔서 그래요. 옷장 공간으로 옷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불에 갈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서랍장에는 오빠의 속옷과 양말, 뭐 내복 이런 거 있죠. 1년 12달 필요한 걸 여기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바구니에 뭐 양말도 접어놓고 이 정도면 사실 뭐 유지를 못한다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양말을 이렇게 뭉태기 놓으셨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양말 를 필요로 할 때 뒤적거리게 돼요. 그래서 접는 수납 절대 하지 말라고, 다 걸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속옷과 양말은 반드시 한눈에 보이게 접어서 수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구니에 넣거나 이러면 하나 꺼내면서 다른 걸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속옷 수납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쁘라고 쓰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뒤적거리면서 안 써도 되는 내 용량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벌써 지치고 피곤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 용량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1년 12달 사용하는 것들을 한눈에 보이게 수납하는 거, 이게 바로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상대인데 막 이런 것들 넣어놓으면 화장품 놓을 데가 없겠죠. 그래서 손님 방에 막 이런 화장품 수납 도구에 넣어놓으셨는데, 참 이런 수납 도구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 덱을 보면서 결심을 했어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튜브 가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유료로 하는 거, 그거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세요. 가구도 그렇고 수납 도구도 그렇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더 악순환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정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느 누군가한테는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어요. 거기에는 정말 신랄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갖고 계셨던 라탄 바구니에 욕실에서 씻고 나와서 바르는 기초 화장품은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손톱깎이라든가 색조 화장품 위에 공간에 넣어주고, 아래 공간은 아내분의 속옷, 뭐 양말 이러한 것들, 집에서 입는 옷 이런 거 넣어놓으면 되겠죠. 끝이에요. 이렇게 어수선하게 문 입구까지 꽉꽉 차여 있었던 이러한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해서 그 공간에 맞는 물건을 수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로 수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꼭 지켜서 하시면 누구나 성공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정리가 똥손이에요. 정리에 소질이 없어요. 아니요. 이거는 소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대로 하는 순서를 지키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 고객님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름 막 이러고 다니셨거든요. 집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는 1도 상상을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안방은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바로 딸방이에요. 딸방은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수면 공간, 또 수납 공간, 학습 공간, 학생이니까 학습이죠. 일상 공간, 나름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가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고1이거든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바꾸자고 한 거는 이 침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왜 사셨냐 했더니 어디서 보고 이거를 사면 밑에 수납 공간을 쓸 수가 있어서 이걸 쓰라고 그래서 이걸 사셨대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침대에 누웠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숙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려면 3년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침대를 사면 돈은 들겠지만 그거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게 100배 이상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침대를 바꾸자. 침대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거, 이게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높은 거 해도 되겠죠. 이러한 침대를 선택을 하자. 그리고 배치도 문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헤드가. 이게 좋은 배치가 아니에요. 무조건 침대에 누웠을 때 대각선으로 보여야지 안정감이 드는 배치예요. 근데 이 방의 구조가 좌측에도 기둥이 있어요. 우측에도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끼고 여기에다 헤드를 배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발 밑에는 이 책장이 주방 발코니에 있던 거예요. 이러한 거는 수납 가구로서 정말 적절하지가 않아요. 자파들을 넣기에는. 자,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아이의 추억의 물건들 같은 거를 여기다 수납을 해줬어요. 볼 책을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멀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 책상을 바꾸자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긴 다 바꿨네요. 왜냐면 3년을 집중할 수 있게끔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하시라 그랬어요. 저 무조건 막 바꾸고 버리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3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상이 나쁜 책상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방의 구조가요, 기둥이 이렇게 중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상이 한쪽 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배치가 된 거죠. 자, 중앙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붕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용 안 하는 이런 컴퓨터 책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옷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벽장이 있었어요. 벽장 위에 옷을 건 거는 잘하신 건데, 또 옆에 있는 옷장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옷이 다 안 들어가. 여기 쌓이겠죠? 문에 걸리겠죠? 문 뒤에 또 걸리겠죠? 옷 찾냐고 시간 다 가요. 옷이 많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에너지를 차라리 그 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내도 쉬어야지 내가 활성이 잘 되잖아요. 이러한 공간에서는 집중도 안 될 뿐더러
내도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책상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 기둥 쪽에 맞는 책상으로 세팅을 하자 해서 여기에 딱 맞는 거, 그리고 다 흩어진 옷들을 딱 한 번만 정리해서 1년 12달, 그리고 요때 중요한 거 꼭 반드시 전신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신 거울 이런 식으로 중앙에 서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며 가며 툭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댁에 있던 이 가구들은 다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하고요. 옷장, 거울도 있고 서랍도 있고 이런 걸로 구매를 해서요. 서랍엔 당연히 속옷과 잠옷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선반이 없는 거, 왜냐? 위에는 이렇게 바지거리를 이용해서 바지를 수납을 하고, 왜냐하면 바지는 바지거리를 이용해도 일정하게 길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바로 봉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티셔츠, 바지걸이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수납 박스 같은 거를 2개를 놓고, 하나는 가방, 하나는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거 던져놓는 공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의자 위에 뭐 이런 데다 계속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면 다시 빨 거는 내놓고 아침에 입었던 거 다시 입을 수 있는 이 공간, 보이지 않는 옷장 안에다 하나는 자리를 세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안 그러면 밖으로 계속 늘어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후드티 뭐 이런 거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계절 거 여기에 한꺼번에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책상이 서랍이 없어요.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들은 위에다 선반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줬고요. 그 외의 것들 있죠. 뭐 핸드폰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은 뭐 매일 꺼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 쓰면 여기서 골라 쓰는 거. 그래서 학생이기 때문에 문구류 서랍이 있긴 있어요. 먼저 쓰던 책상의 서랍은 나눔을 안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엄마 방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다 왜 못 넣냐면 책상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에요. 서랍을 밑으로 넣어버리면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답답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문구류를 침대 서랍에다 넣어준 거예요. 근데 저녁에 들어와서 이어폰을 찾더래요. 그래서 찾아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는 라벨링을 안 해주고 오거든요. 라벨링을 안 해도 모든 걸 물건에 연관성이 있게 넣어주기 때문에 열면 다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딱 열어보더니 딱 당연히 이어폰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핸드폰 관련해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해서 다 연관성 있게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학생들도 다 기본적으로 화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유 학생이 무슨 화장이야 이러면서 이러한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요,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어질러 놓게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공간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여기 벽장 옆에다가 놓을 수 있으니까 화장대를 준비해 주자 그래서, 근데 이 거울이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LED 등이 있고 이게 망원경처럼 확대가 돼요. 그래서 작지만 엄청 크게 볼 수 있고 환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장대를 세팅해 줄 때는 제가 이 거울을 꼭 추천을 해드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가 스터디 카페보다도 자기 방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스터디 카페 안 가고 여기서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사진과 또 화장하는 모습 이런 걸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했던 게 고객님 방의 도배예요. 핑크색 벽지인데 핑크색 벽지가 쿨톤이었거든요. 이러면 좀 그 공간이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우울증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된다고, 아니라고 꼭 우겨서 첫날은 이렇게 가구 배치와 다른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끝내주고요. 그 다음 날은 엄마 방이면서 손님 방으로 쓸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주방, 거실, 자파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댁은 한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안방과 고등학교 학생방 왜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튿날 끝나니까 고객님이 이제 카톡이 왔는데, 대표님, 실장님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좀 차리고 구석구석을 살피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정리에 감동의 쓰나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쩜 이리도 저희 개족, 왜냐면 강아지가 있거든요. 제가 하루 또 데리고 와서 봐줬어요. 첫날
첫날은 해놓고 오면 오히려 더 엉망이거든요. 모든 걸 다 꺼내놔서. 그래서 강아지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하루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개족 구성원에 맞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는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애정을 가지고 작업해 주셨음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러한 가정들 내 공간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 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파들을 어떻게 수납을 하는지 정보로 가지고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